대통령이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서 미래차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인 GA가 믿을 만한지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LG전자가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V40 신규를 공개했습니다. 전면과 후면을 합쳐 총 5개의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0년 내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도달하는 스타트업에게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연일 고용 쇼크라는 말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곳에서 제8자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핵심은 미래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10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2020년까지 125조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10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정한 분야는 미래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등 주력 산업 3개 분야와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에스 등 신산업 2개 분야로 총 5개입니다.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사물인터넷 등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신산업은 선제적으로 육성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1조 7,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이 차질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등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허가를 신속하게 내주고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인프라 공급 등 맞춤형 지원도 적극 나섭니다. 즉 기업이 투자 실행을 유도해 제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는 시장 태동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충전소 설치와 차량 구매 보조금, 공공부문 의무 구매 비율을 높여 초기 시장 형성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입지 허가 등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돕고 전력 선로 등 인프라 확충 지원도 나섭니다. IoT 가전 분야는 2020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하는 등 실증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에 1, 2년이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바이오에스 분야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민간에 기댄 채 기업이 앞장서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셈인데 세제,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인 규모도 빠져 있어 명목상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인 GA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소비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는 이클린 보험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나 GA에 소속된 설계사의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설계사의 이름과 소속사, 정상 모집인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치면 불안전 판매율과 계약 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정보는 우수 설계사와 불량 설계사를 가르는 주요 지표가 됩니다. 기존엔 회사별 불안전 판매율만 공시됐을 뿐 설계사의 개인별 불안전 판매율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계약이 1년 이상, 2년 이상 유지될 경우 설계사가 상품을 잘 권유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속아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계약 유지율이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근래 설계사들을 늘리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GA에 대해서도 통합 비교 공시를 강화해 불량 GA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합니다.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생송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대형 GA들은 계약 유지율과 불안전 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됩니다. 해당 시스템들은 내년 하반기 중 생보, 손보협회 등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가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V40 신규를 공개했습니다. V40 신규는 전면에 2개, 후면에 3개의 카메라를 달아 펜타 카메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공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면 듀얼, 후면 트리플의 펜타 카메라를 장착한 LG V40 ThinQ. 후면에 장착된 표준 초광각, 망원 3개의 렌즈는 다양한 화각을 제공합니다. 촬영 전 서로 다른 3개의 카메라가 비추는 장면을 비교해보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원하는 각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셔터를 한 번만 누르면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한 3개의 사진이 이어져 영상을 찍은 것 같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전면의 표준과 광각 카메라는 서로 다른 렌즈가 인물과 배경을 정확히 구분해 아웃포커스가 한층 더 깔끔해졌습니다. 여기에 사진에서 선택한 부분만 움직이게 하는 매직 포토 기능으로 즐거움을 더했고 어드밴스드 HDR 기술을 적용해 역광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또렷하게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ThinQ는 사진과 영상으로 소통하는 비주얼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려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카메라로 승부수를 던진 V40 ThinQ. 디자인에도 힘을 줬습니다. 무광 컬러로 출시돼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나는 데다 6.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도 한 손에 착 감기는 느낌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은 언제쯤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 LG전자는 수년간 진행해온 체질 개선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2020년경에는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공개된 V40 ThinQ는 이달 중 출시될 예정으로 출고가는 1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10년 내 기업 가치 1조 원에 도달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상상 속 동물인 유니콘처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된 표현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에서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유니콘 기업 발굴에 나섭니다. 취임 100일회를 맞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포부입니다. 신보는 혁신 상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신보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는 유망 스타트업의 필수 코스가 되도록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가 지난해 도입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8월까지 134개 기업에 500억 원 가까운 보증을 지원했고 34개 기업이 130억 원 넘는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이 플랫폼을 더 강화해 지원이 연구 개발과 초기 사업 단계에 집중된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미래 신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시장 선도형 창업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기업이 창업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스타트업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담 지원 조직인 스타트업 지점을 마포와 울산에 추가 설치해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보증심사 때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체계는 다음 달 중 구축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더 많이, 더 쉽게 보증받을 수 있다고 신보는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고 대출을 옥죄는 정책 외에도 아파트를 더 짓는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 공급 대책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제대로 첫 삽을 뜰 수 있을까요?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 정부가 921 공급 대책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9.21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3만 5천 가구 규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양은 오는 2021년 이뤄질 예정입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다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4-5곳을 통해서 20만 가구를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주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과 또 그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작 전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인데요. 오늘 박승원 광명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광명 하안 2지구 신규 공공지구 지정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거듭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교통난과 베드타운화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또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원래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었는데요. 정부는 이 땅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1,3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선 아파트가 더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없으니 반발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그 서울과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20만 가구가 더 들어선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신도시가 지금 마무리 시점에 있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이런 것도 아직 안 되는 데도 있고 신도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수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인천 검단 신도시는 이달부터 분양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연말까지 6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이 2기 신도시가 서울과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광역버스 외에는 서울로 접근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 말 개통 예정이던 김포 도시철도도 내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마저도 교통체증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경기 고촌읍이 거론되고 있는데 교통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가 추가 조성된다면 교통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 접근을 쉽게 해줄 트램 사업이 지금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작 전부터 반발이 만만찮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집값 안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2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수도권 급행철도 등 교통망을 제대로 확충하는데 정부가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직주 근접을 선호한 수요자들이 서울로 몰리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X 노선이 서울 한강변이나 강남권의 대기 수요를 완전히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의 집값 부담이 큰 상황에서 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단축에 따라서 출퇴근이 좀 쉬워지는 경기 외곽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요의 분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네, 전문가들은 또 3기 신도시가 기존에 갖춰진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서울 접근에 무리가 없을 만큼 좋은 입지에 들어서야 지금 서울 집값이 확고한 안정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의 921 공급 대책을 두고 유민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경남 혁신도시 소재 LH 본사에서 LH 창립 9주년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8천여 명의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H의 새로운 비전, 든든한 국민 생활 파트너 LH는 국토 발전 및 주거 사업에 중점을 뒀던 기존 비전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재편한 미래 청사진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LH의 굳은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새 비전과 전략은 국가 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습니다. 박상우 LH 사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LH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혁신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고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6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36위와 71위를 기록하면서 올해 전 세계 100대 브랜드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100위 내에 든 우리나라 세계 브랜드의 가치는 총 803억 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5.5% 늘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에 이어 국가별 브랜드 가치 총액으로는 5번째입니다. 한편 올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 1위는 작년보다 15% 늘어난 애플이었고 구글이 10% 증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업체는 6년 연속 1,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찬반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9.1%가 찬성, 23.2%가 매우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모르겠음이 18%였으며 매우 반대와 반대 등 반대 입장은 9.7%에 그쳤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통신 매장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자 주권 측은 조사 결과를 두고 소비자들이 단말기와 통신상품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소폭 늘어나고 손해율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 실손보험 계약 수는 3,396만 건으로 작년 말보다 37만 건 늘었습니다. 상반기 개인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해 1.7%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를 넘는 수준입니다. 위험 손해율은 발생 손해액을 위험 보험료로 나눈 수치입니다. 100%를 넘는다는 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변동 추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가 급성장하는 반면 공모펀드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둘 간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약 323조 원으로 월말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모펀드보다 43.6% 많은 수준입니다. 펀드의 수를 봐도 양측의 격차가 컸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사모펀드는 9,800여 개로 공모펀드의 2.4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사모펀드 성장세가 공모펀드보다 가파른 것은 자금 운용이 자유로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공모펀드가 주식 등 전통적 투자에 치우친 데 비해 사모펀드는 새롭게 각광받는 부동산과 특별 자산 등의 비중이 커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에서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192억 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4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의 신규 색상인 클라우드 실버를 내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애플과 LG가 신규 프리미엄 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 관심을 환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도회적 감성의 실버색으로 후면을 채우고 역동적인 블루색의 베젤로 마무리한 새로운 콘셉트의 색상이라며 일상의 활력과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독창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마다 서울 밤하늘을 수놓는 한화의 불꽃축제가 오는 토요일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한화는 당일 오후 8시부터 약 40분간 꿈꾸는 달리란 주제로 서울 세계 불꽃축제 2018을 진행합니다. 올해 축제에선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특히 한강에 지름 10m의 인공달을 띄운 뒤 이를 활용한 불꽃 연출을 선보입니다. 카카오톡 기본 제공 이모티콘으로 카카오 프렌즈 48종 등 총 96종이 신규 추가됐습니다. 카카오는 사람들의 여러 감정과 표정 등을 세밀하게 연구 분석해 기본 이모티콘을 리뉴얼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본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을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좌측 하단 이모티콘 탭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다 강한 세력을 지닌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모레 토요일 아침에는 서귀포 남쪽까지 진출하겠고요.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200에서 500, 제주 산간에 최고 700mm 이상, 남부와 강원 영동, 울릉도 독도는 100에서 300, 많은 곳 5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80에서 150, 최고 200m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의 북쪽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수렴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나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